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요즘 엄청 핫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9배 넘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런 상승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993년에 설립되었고 2007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고성능, 고효율 서버를 생산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엣지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서버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만 출신의 찰스 리앙이 아내와 함께 설립했고 시작을 5명으로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컴퓨터 메인보드를 만들었는데 설립한 1993년에 이미 엔비디아와 파트너 관계였고 1990년대부터 인텔의 서버보드를 제작해왔고 2005년에는 AMD 솔루션도 출시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메인보드를 만들다가 2002년부터 서버렉 제조도 하게 되었는데요. 서버렉이 전원관리 장치 서버에 열을 식혀야 되고 케이블 정리 및 다른 관리 장비도 있어서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AI 서버 사용이 늘면서 열 발생량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 열을 컨트롤 못하면 서버 수명이 단축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미 1999년에 업계 최초로 이중화 냉각 전원 공급 장치를 출시했었습니다. 지금은 액체 냉각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에서 꼭 필요한 기술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경쟁사와 달리 부품 설계와 최종 제품 제조까지 모두 직접 관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쟁사보다 최대 6개월까지 신규 AI 칩을 자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AI 서버 수요 증가에 맞춰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서버 렉 생산 능력을 월 4,000개에서 5,000개로 늘려서 매출을 25%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 마감 분기가 2분기인데 저는 일반 회사 기준으로 정리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간 실적입니다. 매출은 2020년까지는 3빌리언 달러 정도였는데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매출이익률이 10% 중후반대로 원가 비중이 엄청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21년까지는 3%로 낮았으나 2022년부터 10% 근처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수요가 많아서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있었고 일부 부품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요. 비용을 보면 2022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2021년까지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 10%가 넘었는데 2023년은 7%밖에 안 됩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있지만 비용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분기 매출을 보면 2023년 4분기 매출이 인상적입니다. 엔비디아처럼 한 분기 만에 거의 2배를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GPU와 관련 핵심 시스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HGX H100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과 LLM 최적화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분기 비용은 매출이 너무 늘어서 4분기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세부 매출을 보면 매출의 대부분은 서버 저장 시스템이고요. 서브 시스템 액세서리 매출은 연간으로는 감소하고 있고 메인인 서버 저장 시스템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기로 보면 2023년 4분기에 서버 저장 시스템 매출이 크게 늘었고 그것에 맞춰서 서브 시스템 액세서리 매출도 따라 올라간 모양새입니다. 지역별 매출은 당연히 미국 매출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아시아네요. 아시아는 대만, 싱가포르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과 현금은 계속 상승세고 부채도 크게 늘긴 하지만 부채 비율은 점점 하락하면서 76%까지 왔습니다. 2023년 4분기에 자본이 크게 늘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온 것도 있지만 계속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600밀리언 달러를 오퍼링했습니다. 재무 상태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유동성을 보면 유동 비율이 243%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라색 선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고를 제외한 유동 자산 대비 유동 부채, 당좌 비율은 119%입니다. 재고를 제외하고도 유동 부채를 커버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빠른 재고 증가는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보라색 잉여 현금 흐름 FCF가 의외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매출은 많이 증가했지만 아직 못 받은 매출 채권이 많고 수요가 많아서 생산을 늘리다 보니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된 것이 현금을 못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선을 보면 2021년부터 유입으로 전환되고 그래프가 2023년에 더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수요 대응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분기 예상 매출은 3.7에서 4.1 빌리언 달러로 1에서 11% 증가, 주당 EPS는 4.79에서 5.64 달러로 4분기 5.1달러 대비 6% 하락 내지 최대 11%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4분기에 큰 성장을 이뤄낸 이후로 유지 내지 완화된 성장 속도를 보이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가파른 상승은 2023년 5월부터였습니다. 그전에는 상승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2020년 7월에 30달러였는데 2023년 4월에 100달러로 3배나 올랐습니다.
5월에 큰 상승이 온 것은 실적 발표 후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가 300달러 근처에서 횡보하게 되고 2024년 1분기의 실적 발표 때 아까 본 엄청난 매출 상승으로 주가가 크게 뛰게 됩니다. 주가가 현재 803달러로 지금 모든 이동 평균선들보다 캔들이 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 주주들은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2024년 들어서 엄청 늘었습니다. 그만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큰 것도 알 수 있어요. 주봉을 통해 좀 더 최근 흐름을 보면 5월에 상승을 하다가 8월 초에 큰 하락이 있습니다. 보통 몸통이 작은 캔들이 나온 뒤에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 이후로는 하락세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약 5개월 동안 주가가 230에서 300 사이를 횡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데요. 2월 둘째 주에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왔고 이동평균선 분홍색 5주선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하락세를 대비해야 됩니다. 일봉을 통해 이번 주 흐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2월 초부터 주가는 상승해도 분홍색 5일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승이었습니다. 5일선의 의미는 최근 5일 동안 매수한 가격의 평균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비싼 가격에 매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가가 상승했고 2월 14일, 15일 두 번의 10%대 상승으로 캔들은 5일선을 한참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죠. 초반에 주가는 7% 상승하면서 1077달러까지 갔다가 종가는 20% 하락한 800달러로 마감하게 됩니다. 무서운 건 거래량이 실리고 캔들 모양의 아래 꼬리가 없는 상태라 장마감 때도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분봉까지 보면 9시 반 장시작 전에 전날 종가인 1004달러보다 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다고 보는데요. 장시작한 후 10분 만에 주가가 폭포수처럼 하락하게 됩니다. 아까 일봉에서 본 것처럼 큰 상승 흐름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락의 기운이 보이면 과거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의 신호로 보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더 가파른 하락세가 보이게 됩니다. 엄청난 하락 후 800달러 후반대에서 3시간 정도 횡보하게 되지만 거래량이 이미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줄 큰 자본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추가 하락이 이어지게 되고 16시쯤에 하락폭이 완화되었네요.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오면 우선 캔들이 5일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파란색 11선, 노란색 21선, 그 밑에 60일, 121선 이때 산 사람들이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다음 장이 열릴 때 바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이 있을 것 같고 매수를 하셔야겠다면 내려가고 있을 때 예측해서 매수하는 것보다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를 노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금요일 장마감 때 하락폭이 완화되었지만 월요일 장 초반에 큰 자본들은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PS와 주가를 보면 EPS는 과거지표라고 볼 수 있고 주가는 선행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는 EPS 최대 3.4달러에 대한 기대치가 200달러 후반대의 주가로 보이고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때 EPS 5.1달러에 대한 반응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1000달러를 찍고 800달러에 왔습니다. EPS는 50%가 증가했고 주가는 2.8배가 증가한 건데 개인적인 생각은 과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주가가 안정됐을 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현황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전체 주식수가 5290만 주고 유통 주식수는 4752만 주입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량이 503만 주로 유통 주식수 대비 비중이 10.5%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적다고 볼 수는 없고 주식수가 워낙 적어서 다음 주에 위로든 아래로든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가, 거래량, 1 공매도 체결 수량을 보면 2월 8일 이후로 공매도 체결 수량이 늘고 있습니다. 2월 16일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도 더 많은 공매도 수량이 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AI 수요가 높아지면서 GPU를 제조하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서버 관련 솔루션 기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차별화된 냉각 시스템과 모든 제조 공정을 직접 관여하는 점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어서 앞으로가 기대되지만 주가는 이미 과열되어 한번 꺾이게 되었습니다. 길게 보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당장은 더 내려갈지 상승할지 예측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매매 시나리오를 잘 짜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처음 공부한 기업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공부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